난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영나야, 넌 엄마가 있어야 해. 정신 차려. 고성희의 울타리에서 나오고 싶은 박영나. 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나, 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지. 깊은 밤, 고성희의 차가운 속삭임이 서재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스토커의 일정이 빼곡히 적힌 수첩과 은밀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희는 공범에게 전화를 걸며 명령했죠. 이번 주는 화랑 근처에서 자주 보이도록 해. 무섭게 달려들 필요는 없어. 그저 뒤를 밟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해. 아이가 불안해지면 결국 날 찾게 되니까. 수화기 너머로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내 딸인데. 성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딸? 내 딸은 지은 옷뿐이야. 영나는 내가 만들지 않으면 금방 부서질 아이야. 그래서 날 떠날 수 없게 만들어야지. 며칠 뒤 전시회를 준비하던 박영란은 골목길을 지나며 또다시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면 검은 헬멧의 남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걸음을 옮길수록 뒤따르는 그림자도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속으로 중얼거릴 뿐 신고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별것도 아닌 일로 소문내지 마.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핸드폰 불빛이 켜지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환이었죠. 영나 씨, 괜찮아요? 어제 약속한 대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나는 거의 뛰다시피 카페 문을 열었고 이지환이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결국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쥐며 고백했습니다.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요. 며칠째예요. 근데 엄마가 경찰에는 절대 알리지 말래요. 집안 망신이라면서. 이지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에요. 통제죠. 영나 씨, 더 이상 혼자 겪을 필요 없어요. 이건 같이 막아야 합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카페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영나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녀에겐 오히려 만족이었습니다. 그래, 무서울수록 나를 찾게 되겠지. 결국 엄마 없인 못 산다고 울부짖게 될 거야. 그러나 창밖에서 영나 옆에 앉아있는 이지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성희의 표정은 단숨에 일그러졌습니다. 또 그 집안이네. 이지혁 동생, 이지환 그 애까지 끼어드는 거야? 그녀는 이빨을 악물며 공범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표적 바꿔. 이지환을 경계해. 영나 곁에서 떨어뜨려. 다음 날 화랑에 도착한 박영란은 전시 준비를 하다 문득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 검은 헬멧의 그림자가 또 서 있었죠. 겁에 질린 그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 씨, 더는 못 참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잠시 후 화랑으로 달려온 이지환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그림자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영나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엔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저녁 식탁에서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나, 요즘 많이 불안하지? 내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되지 않니? 영나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엄마만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찰나의 정적,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희의 눈동자가 번뜩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설 수 있다면 보여줘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영나는 그날 밤 이지환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엄마가 아무리 저를 묶으려 해도 이번에는 제가 제 삶을 선택할 거예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검은 헬멧의 그림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의 이름이 떠 있었죠. 계속해. 더 강하게 흔들어. 그 명령과 함께 영나를 올가매려는 엄마의 집착과 딸의 독립은 정면 충돌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진 전시회장. 박영나의 첫 개인전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벽에는 그녀가 직접 준비한 작품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기자들과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며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영나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녀를 쫓아오는 검은 헬멧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옆에 선 이지환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영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전시장 한쪽에서 플래시 세례와 함께 고성희가 등장했습니다. 은은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우리 영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다 제 덕분이죠. 그녀는 기자들에게 대놓고 말하며 영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엄마의 모습, 하지만 귓가에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영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사람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전시회장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보안 요원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하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태연하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엄마한테 와. 엄마 곁에 있으면 안전해. 마치 준비된 연출처럼 스토커는 영나 쪽으로 다가오고 영나는 두려움에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지환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그의 단호한 외침에 장내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토커가 다가오는 걸 막아선 이지환은 곧장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의 헬멧이 벗겨지며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몇 차례 전시 준비 때 보조를 도와주던 아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영나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성희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설마.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곧장 태연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널 도와주려다 과한 거야. 널 지키고 싶었어. 모두 내가 나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잖니? 영나는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을 붙인 거예요? 내가 엄마 없으면 무너질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람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제야 고성희는 미소를 지우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맞아. 넌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 순간에도 넌 떨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나는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움켜쥐고 전시회장 중앙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날 가둬도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을 거예요. 순간 장내는 얼어붙었고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영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고성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날 거역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영나. 넌 곧 다시 내게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고성희에게서 등을 돌렸고 영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나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겁니다. 전시회장은 긴장과 술렁임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영나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지탱하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이 정리된 뒤 서재로 돌아온 고성희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내가 독립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넌 더 크게 다치게 될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를 추적한 자료,
그리고 다음 표적 이지환이라는 메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